그리고 시선 처리의 경우에는 빈자리를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처음에는 많이 어색할 수 있는데 신나는 노래 틀어놓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 이런 생각 가지고 면접에서 TPO는 필수인 거 아시죠?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에 맞는 복장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 2차 단계의 경우에는 PPT 발표이기도 하고 학교 안에서 진행하는 거라 그런지 청바지에 맨투맨을 입고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실 청바지에 맨투맨까지는 단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브랜드가 크게 박힌 옷을 입는다던가 발등이 보이는 구두를 신는다던가 너무 화려한 신발을 신는다던가 그런 경우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와 관련하여 기본 매너는 TPO, 발표의 속도, 그리고 시선 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PPT 발표의 경우에는 앞에 면접관님 뿐만 아니라 지원자 30명을 두고 발표를 진행합니다. 사실 국제홍보대사이다 보니까 발표를 한국어로 진행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저희 경우에도 영어로 진행했는데요. 한국어로 발표를 해도 긴장이 되는데 외국어로 발표를 진행하고 앞에 경쟁자가 있다고 생각하니 떨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떨리지 않는 척 최대한 연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선 처리의 경우에는 빈자리를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사실 면접관님들은 앞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돌발 질문이 나오셔도 당황하지 마세요. 돌발 질문이 나오고 모르는 질문이 나온다면 솔직하게 그 질문을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시고 하지만 앞으로 국제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알아가겠다 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 상황에서 모르는 게 아는 것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면접은 정말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 소리내서 많이 읽어보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세로미는 각종 브러쉬어나 홍보책자에서 학생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면 면접에서 카메라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가장 활짝 웃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서 미소 교정기를 사서 일주일 정도 물고 계속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어색할 수 있는데 신나는 노래 틀어놓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 이런 생각 가지고 연습하다 보면은 면접장에서 정말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장에 들어가시면 앞에 회장단 선배님들과 홍보실 과장님, 부장님께서 계시는데 이때 주눅 들지 않고 아이 컨택 하면서 답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내 차례가 아니어도 상대방 지원자의 답변을 귀 기울여서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1차 붙고 나서 2차 때 무슨 옷 입고 갔지? 걱정을 진짜 많이 했는데 보통 여학우분들께서는 블라우스에 치마나 바지, 구두 이렇게 많이 입으시고 남학우분들은 셔츠에 슬랙스, 다나 이렇게 많이 입고 오십니다.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스타일로 단정하게 입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8기 국제홍보대사에 지원한 박수빈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저를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저에 대한 수업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S는 strength, 강점을 의미합니다. 저는 다재다능한 사람입니다. 저는 PPT 제작 능력과 포토샵 제작 능력이 뛰어납니다. 시중에 미르캠퍼스나 망고보드와 같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무료 템플릿 사이트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홍보대사는 학교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대사의 SNS에는 그 학교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 학교만의 카드뉴스가 업로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능력을 활용하여 학교를 위한 학교에 적합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학교를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 상황을 종합하여 저의 opportunity는 바로 국제홍보대사 18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캠퍼스 헝가리어과 21학번 박민영입니다. 저의 최대 장점은 성실함과 책임감입니다. 중고등학교 내내 반장과 학생회를 해오면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에게 모든 일을 혼자 떠안고 가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면 친구들, 가족들과 학급에 문제가 생기면 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혼자 떠안고 가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 나를 더 힘들고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차까지 통과한 학생을 대상으로 수습기간을 진행합니다. 총 선발 인원의 1.5배수를 뽑아 약 2달간 진행하는데요. 매주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과제로는 개인 과제가 있고 단체 과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국제홍보대사는 단체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 활동을 얼마나 잘 하는지도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1, 2차에서 보지 못했지만 3차에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단체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습 기간 동안 다양한 사람과 어울릴 수 있고 모든 사람과 한 번씩 팀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수습 활동을 잘 수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습 활동이 끝나자마자 정식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습 활동에서 많은 것을 배워 놓으셔야 돼요. 정말 수습 기간이 딱 끝나자마자 정식 활동이 시작되는데 수습 기간을 잘 수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식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사실 저는 2달 동안 제 방학을 날려야 된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좀 속상하고 아쉽고 그랬지만 이 기간이 없었다면 성공적으로 국제홍보대사 활동을 수행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정식 세로미로 임명받기 전에 방학 기간 동안 수습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수습 기간에는 조별로 나눠서 하나의 결과물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총 3개의 조가 있었고 과점 룩북, 외대 인스타 필터, 본인 등판 등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냈습니다. 수습 기간 동안 세로미가 정말 어떠한 일을 하는지 배우고 정식 세로미가 되기 전에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에 수습기간 마지막 발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 국제처에서 주관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는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습기간 처음부터 2달 동안 천천히 학교에 있는 국제교류 프로그램들을 학습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습 기간 동안의 행동들에 따라서 정식 세로미로 임명받지 못하고 제명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성실하게 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의 홍보대사로서 큰 행사들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지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수습 기간에도 모든 일에 성실하게 임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을 충분히 보여주신다면 모두 수습 기간 끝까지 잘 마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대사를 꿈꾸는 중딩고딩 여러분, 여러분의 도전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